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전반적인 어떤 그 느낌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상승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종목 다 오르고 달러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올랐는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볼까 하는데 이 7월 7월이 아니고 11월 10일 날 미국 CPI 7.7 나온 날 나스닥하고 S&P가 대폭등했잖아요. 7% 5% 오르면서 변동성이 확대됐잖아요. 이때 폭등하고 나서 이제 이 폭등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풀 거냐를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여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젯밤 꼬라지를 보니까 S&P가 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딘가를 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죽겠다는 거는 일단 아닌 것 같다. 그럼 지금까지는 기간 조정한 거다. S&P가 7%, 5% 폭등하고 나서 기간 조정 한 7, 8거래일 정도 하고 또 올라가려는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근데 차분히 올라가나요? 짜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거 아니죠. 5% 7% 올랐던 그 시작이 급등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급등세는 계속 이런 급등의 영향은 계속 갈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요. 8거래일 동안 힘을 모았죠. 굉장히 이제 힘이 많이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대양봉의 영향도 있고 이번에 올라가면 또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계속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간 조정으로 솔직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완전히 다 풀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폭등을 하면 아무튼 별로 시장에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추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강한 친구들 누구죠? S&P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폭등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조만간 폭등도 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유럽이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좀 비리비리할 때 한국 증시는 그 전에 이미 좀 많이 올랐었죠. 그 전에 많이 오르고 나서 얘네들이 기간 조정할 때 얘네는 가격 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한국 증시는 먼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네가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이 대폭등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폭등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지도 꿈틀하겠죠. 꿈틀하면 아마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이 다중고점형이나 쌍고점 이런 거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어젯밤 상승이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위기를 극복했고 S&P는 레벨업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저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는 뭐예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일단은 어딘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고 한국 증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아직까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다른 나라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안 되죠. 중국, 일본 얘네들도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안 되죠. 꺾인 건 한국밖에 없다고요. 꺾인 거는 꺾였다고 봐주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해주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강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점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 상승 마감을 했다. 상승에 특별한 재료가 있진 않았고 그냥 상승장이었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굳이 재료를 찾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장기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런 이야기에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시장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종목 다 올랐고 한 1%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S&P는 4천 돌파 한착 여부 잘 보셔야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4,010이니까 돌파 한착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솔직히 10포인트 이런 거 정도는 약간 턱걸이라고 봐주고 일단 오늘 밤에 이제 진짜 잘 봐야 되겠죠. 어젯밤의 상승이 속임수인지 어쩐지 잘 봐야 되는데 솔직히 어젯밤의 상승 요게 속임수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일단 올라가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은 하자고요. 확인은 장 초반에 잘 보셔가지고 4천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다. 장 초반부터 강하고 훌쩍 뛰어넘어서 어딘가 확 잘 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S&P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도망가야겠죠. 도망 안 가면 안 돼요. 4천이라는 자리는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자그마한 실마리였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실마리가 지금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밤에 보시고 장 초반에 보시고 분위기 싸우면 도망 나와야 되겠죠. 이런 점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그림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8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에너지를 누적시켰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 잡으면은 폭등이든 폭락이든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 위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는 것 같으니 폭등,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이 시작이 11월 10일 날 7.7% CPI 나오고 나서 폭등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그대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나스닥은 이제 좀 비리비리할 수 있죠. 나스닥은 어디냐? 지금 아직 11,780 터치도 못했고, 혹은 뭐 11,780 넘는다 하더라도 뭐 11,900 뭐 이런 자리들이 저항으로서, 박스권 상단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P는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한착해서 레벨업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나스닥은 올라봐야 이제 박스권이고요. 나스닥은 어제 이 11월 10일 날 나왔던 중요한 장대 양봉을 잠깐 훼손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힘이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근데 일단 뭐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 나스닥도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딘가까지 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기술적으로는 뭐 보시다시피 S&P가 8거래일 동안 힘을 모아놓고 폭등하려고 이미 이 핸들을 이미 다 틀어놨죠, 그죠? 이미 어느 정도 액션을 줘놨어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실제로 그 액션을,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그 트리거 이벤트, 그게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그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어쨌든 이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긴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이 시장은 더 오르려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더 폭등하려 하는 게 맞긴 맞는데, FOMC 의사록이라는 게 이제 오늘 밤에 재료가 있으니까 이걸 재료로 해서 얼마든지 급등락도 거꾸로 되돌리는 하락도 뭐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락시킬 것 같지는 않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으니까 이걸 재료로 해서 아마 뭐 또 급등을 시키겠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갑자기 좀 들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밤 FOMC 회의록 공개 좀 잘 지켜보자. 사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겠지만은 그냥 이제 시장이 8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어서 어떤 이벤트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트리거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뭘로 저걸 폭발시키지? 어떤 구실로 저걸 폭발시켜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네. 야, 이거 잘 됐다.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런 점들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서 뭐 제가 뭐 대세 상승으로 전환된다, 아직 그건 모르겠고요. 뭐 솔직히 미국 증시는 오른 게 지금까지 별로 없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 두 달간요, 8월 달부터 여기 10월 달까지 한 두 달 빠졌는데, 지금 지가 반등해봐야 지금 절반도 못 올라왔어요.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올라와도 뭐 이상하지도 않고, 조금 더 올라온다 해도 그렇게 뭐 의미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추세 전환이다 뭐 이런 걸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뭐 계속해서 고민을 해볼 때요, 고민 정도만 해보세요. 고민 정도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뭐 대폭등을 한다, FOMC 의사록을 핑계로 대폭등을 한다, 지금 이제 긴축 우려가 좀 줄어든다, 긴축 속도 조절론이다 이러면서 어떤 좀 긴축이 완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솔솔솔솔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대감 적당히 잘 써먹어야 되겠죠, 그죠? 이 기대감도 어쨌든 어느 정도 좀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써먹어갖고 증시가 대폭등을 해버리면은 이런 기대감이 빨리빨리 소진되면서 또다시 시장은 난폭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지금까지 미국 증시 있었던 일들, 올해 있었던 일들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PI 대충격이 나와가지고 대폭락하니까 모두가 긴축 우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신같이 시장이 반등하고,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뭐 긴축 끝났다, 인플레 끝났다라고 하고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두 달 동안 빠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모두가 긴장을 하고 뭐가 무너지네, 금융위기가 오네 이러고 앉았으니까 또다시 시장은 반등하고 있고요. 이런 곳입니다.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거를 아껴서 좀 잘 써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지금 이제 긴축 우려 완화 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려는지, 그런 어떤 그런 기대감을 뭐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려는지, 하여튼 뭐 그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뭐 하락 추세 중인 상황인데 이 변동성 지수 이런 게 그죠? 그 막 아주 세차게 죽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S&P가 1.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보시면 4% 정도, 4, 5% 정도 이렇게 변동성 지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거 아무튼 이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이 대폭 나가는 빅스는 별로 이런 건 무서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거 지금 이거 올라간다고 지금 당장 이거 위에 베팅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UVXY 지금 사면 돼요? 안 되죠. 매수세 안 보이는데 왜 살라 그래요? 이걸 그죠? 뭐 물론 오늘 밤에 뭐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의미 있는 매수세를 좀 보이고 나서 하여튼 좀 누울 자리를 좀 보고 누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약간 슈팅 걸렸는데 그 약간 언더 슈팅 느낌으로 좀 어떤 슈팅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슈팅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20 부근의 어떤 지지력이 있긴 있거든요. 미국 빅스 상황을 보시면요. 이런 경우 이런 딕스 같은 상품은 이 아래쪽으로 보내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위로 보내는 것보다 아래로 보내는 게 쉬워요. 그 상품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20 부근까지는 터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터치할지 안 할지는 전 모르는데 20 부근 혹은 20 깨거나 이런 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하여튼 UVXY 그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UVXY 지금은 당장은 때가 아니다. 그죠?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 매수세 나오면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만약에 또 시장 폭등하면은 이거 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매수세 나오고 나서 움직이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하구나,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아직까지 뭐 폭락 준비 이런 이야기는 좀 이룰 수 있구나. 미국, 유럽 뭐 이런 경우는요, 그죠? 한국은 약하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는데 미국은 강하잖아요. 미국 S&P 강하잖아요, 그죠? 유럽 강하고 이런 거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죠? 금리는 어제 조금 떨어졌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참고로 그 어제 밤에 안 그래도 말씀드린 게 뭐 다중고점형이니 뭐 쌍고점이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상황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금리가 추세 전환을 하려고 여기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선 잘 보이, 이쪽에서 야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네,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네,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네, 딱딱 보이죠.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광고 저게 진짜 하여튼 지금까지는 잘 보였잖아요. 의미 있는 고점들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 이거 약간 좀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좀 그죠? 이런 때에 비하면 이런 때 고점을 좀 눈에 보이게 만들어냈던 거와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모습이 근데 또 다른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고요.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던 게 한국 증시도 약간 좀 이런 삘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삘나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점, 야 여긴 고점이지, 여긴 고점이지, 이렇게 의미 있게 누가 봐도 고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한 움직임은 안 보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쑥 급속하게 죽어 내려갈 수도 있다고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뭐 여기 저점도 높아진 게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수렴형 혹은 뭐 박스권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금리는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 금리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급속히 하락 추세로 꺾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이없게도 하나의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일단 하락했죠. 근데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래도 좀 강합니다. 계속해서 저점 높아지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딱히 하여튼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강했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도 강하겠죠. 한국 증시 강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뉴스들 좀 간단하게 좀 점검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여전히 그 코인 시장에서 무슨 일들이 좀 나고 있긴 한가 봐요. FTX인가 그거 파산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제네시스인가 봐요. 그 제네시스라는 회사에도 무슨 위기가 전이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뭔가 코인 시장의 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그죠? 뭔가 좀 전이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제도권 금융시장은 이거를 일단 모르는 척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이되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투자 심리에 안 좋을 수 있다 정도로만 지금은 알고 넘어가자고요. 뭐 그리고 뭐 파월은 비둘기파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뭐 50bp씩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비둘기파예요, 그죠? 하여튼 그 파월의 생각은 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은 뭐 여전히 CPI를 보고 마음이 불편하다. CPI 7, 8 나와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데 속으로는 막 금리 엄청나게 올리고 싶은데 75고 100bp고 이 CPI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올려서. 근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까 봐서 지금, 예, 여기 써 있죠. 미국이 심한 경기 침체에 빠질 정도로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지금 경기 침체 올까 봐 지금 금리를 잘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비둘기파라고 한다, 조금 좀 과한 표현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죠? 속마음은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걸 바랄 텐데 경기 침체 올까 봐 못 올리는 걸 보고 비둘기파라 한다. 하여튼 뭐 대략적인 내용은 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파월이 비둘기파다, 매파다 이런 걸 뭐 그런 걸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 재밌는 기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참고로 뭐 그 와중에 이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장단기 금리가 계속해서 역전폭이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는 사이에 증시가 오르는 거 뭐 매년 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있어 왔던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은 분명하고, 그런 구간 안에서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역전폭이 81년 이후 최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저도 한 번씩 이런 걸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거 아무튼 그만큼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적 지금 처음이죠. 세상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십몇 년 동안 너무나 조용하긴 했어요. 이번에 좀 주의하긴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하여튼 지금까지 100% 확률로 경기 침체를 예고했었죠. 이거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언젠가 문제 터진다. 근데 하여튼 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정도, 하여튼 뭐 이런 뉴스 정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세금 뗀다, ETF에다 대고 뭐 세금 뗀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그 미국 증시에 관한 좀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미국이 막 투자하기 그렇게 좋은 나라다라고 저는 일단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매력적이고 좋긴 한데, 한국인으로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으로서 좀 별로 투자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미국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세계 증시 좋을 때 미국 증시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세계 증시 안 좋을 때 미국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 증시 좋은 투자 심리 좋고 분위기 좋은 때는 환율이 어떻게 되냐, 원화 강세가 나와요. 원화 강세. 분위기 좋으면 원화가 계속 떨어져요. 원화 강세 나와가지고 이게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놔도 환율 때문에 다 까먹어요. 솔직히 뭐 물론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이 오르는 게 이 환율이 떨어지는 폭을 많이 상쇄시키긴 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라는 요소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좋을 때 미국 경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워낙 강세가 나오면서 환차 손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스템적으로 별로 미국 증시에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너무 뭐 미국이 좋아 보인다라고 뭐 미국에 뭐 너무 막 눈독 들일 필요는 없고요. 뭐 옛날에 뭐 미국 증시에 투자 못할 땐 그럼 뭐 주식하면 뭐 전부 거지 됐나요? 그거 아니죠. 미국 증시 없을 때도 한국 증시만 해도 부자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미국 증시냐 한국 증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본인 실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밥 벌어먹고 살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한국에서 못 버는데 미국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거. 물론 투자 기회나 뭐 시장의 건전성이나 이런 게 미국이 좋다는 건 인정은 하는데, 근데 아무튼 굳이 이렇게 뭐 환차손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굳이 뭐 미국 증시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해요. 지금은 근데 예외죠. 미국 증시에 한국 사람이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안 좋을 때만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때는 이제 환차익까지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때는 원화 약세 나오면서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 먹고
또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 주식 아래쪽으로 베팅하면은 이래서 따따블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환차익 먹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 좋다 이런데 평상시에는 아무튼 환차익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게 뭐 저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한국 증시는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또 하여튼 또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한국 증시 이렇게 뭐 N자로 이렇게 뭐 잘 빠지고 N자로 이렇게 오르고 이런 교과서적인 패턴 잘 안 나올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반등이야? 싶은 게 반등의 끝이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흘러내리는 경우, 이게 눌림이야 싶은데 막 얼마 눌리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 한국 증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번 아래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으면 시원하게 계속 빠지고, 오르기로 마음먹으면 눌림도 잘 없어요. 시원하게 올라버리고, 좀 이런 특징을 좀 특히 최근에서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좀 대응을 좀 거기에 좀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늘 뭐 조금 미국이 올랐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다지 뭐 별 하여튼 생각 없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누적된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요런 반등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차분하게 잘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5일선과 이격도 보시면 98%, 98%, 98%, 98%, 98% 꾸준히 5일선과 종가가 같이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힘 아끼고 있고 뭐 천천히 잘 내려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일단 오늘 좀 의미 있어 보이는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글쎄요, 더 올라올지 뭐 여기서 반등이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한국 증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 322가 붕괴된 이상, 그 순간부터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콜옵션이 이렇게 살아나냐? 이렇게 살아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이제 풋옵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콜은 아무튼 뭐 계속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콜이 죽으면서 풋이 살아날 수 있을지, 풋도 죽을지, 풋이 옆으로 길지,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풋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런 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풋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뭐 거의 8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전 이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풋옵션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풋이 언젠간 저는 옆으로 가다가 언젠가는 폭발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저는 일단 뭐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일지 구체적인 타이밍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건전한 눌림으로 봐요. 일단 풋은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물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 이야기 해드렸고, 하여튼 오늘 이런 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풋들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하방 경직성들을 계속해서 오늘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위쪽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5일선 터치 정도 한번 했네요. 그죠? 뭐 이것도 눌림시 매수죠. 그죠? 원달러 환율 눌림시 매수. 주식시장은 반등시 매도. 뭐 간단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뭐 의미 있게 뭐 올라오고 이런 게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거라고요. 미국과 유럽과 한국의 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 뭐 이런 거 타이밍 맞추는 게 조금 좀 피곤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정도는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유럽은 아직 강하다. 한국은 지 혼자 먼저 파티하고 지 혼자 꼬꾸라지고 있다. 이게 온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온도가 비슷하게 맞춰지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큰 시세를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은 좀 투자하시면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볼만한 건 없죠. 그죠? 삼성전자 62,000원 붕괴시켰으니까 얘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59만원 붕괴됐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